광주는 호남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대구가 이제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대구가 중심이 되었고 광주는 이제 지방이 되었고 15위입니다. 부산이 16위. 그만큼 달빛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구 TK 신공항과 그리고 광주의 공공항 이전 사업을 같이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나 섬유가 를 개편하겠다. 5대 신산업으로 이런 식으로 대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대구 광주가 지금 앞으로 같이 협력해야 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글로벌적인 위기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야는 좀 다투기만 대립과 투쟁으로 지난 8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도 정치개혁 주장하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최저시급이 없으면 또 돈을 제대로 안 주는 데도 있을 것 같아서 대구와 광주는 그렇습니다. 2000년 삼국시대부터 광주는 호남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영남의 중심이었습니다. 대구 광주가 삼국시대 이후에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삼국 통일이 되고 난 뒤에는 지방의 중심이 또 대구와 광주가 됐습니다. 삼국 통일이 되고 난 뒤는 대구가 이제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대구가 중심이 되었고 광주는 이제 지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 와서 대구 광주는 대한민국 양대 지주가 되어서 서로 나라를 떠받드는 양대 기둥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구 광주는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제 한 7,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방이 전부 쇠락하면서 대구가 GRDP가 17입니다.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구가 GRDP가 꼴찌고 광주가 15위입니다. 부산이 16위이고 그만큼 대구 광주가 동반 추락을 했어요.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 시청에 초청으로 갔을 때 강기정 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광주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달빛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그래 이야기해서 대구 광주가 힘을 합쳐서 상생하는 그런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는 사업으로 대구 TK 신공항과 그리고 광주의 공공항 이전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정상화되면 광주 군공항, 대구 TK 신공항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는 앞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지금 산업 대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섬유도시로 성장한 곳입니다. 그러나 섬유가 30여 년 전부터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대구시도 같이 쇠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 시장이 되고 난 뒤에 대구 미래 50년 사업을 하겠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 5대 신산업으로 개편을 해서 대구가 미래 첨단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4년 동안 마련하겠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개혁도 하자. 이런 식으로 대구가 계속 몰락해서 되겠나. 그래서 내부 개혁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강기정 시장님도 앞으로 잘할 겁니다. 그러면 대구 광주가 지금 앞으로 같이 협력해야 할 사업이 공항특별법, 그리고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이거는 광주시의회가 2월에 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대구시의회로 내년 2월에 통과시키기로 하자고 요청이 와서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 철도, 이것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부터 시작해서 광주의 영산강, 황룡강 산업하고 그 개편 산업하고 대구 르네상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와 광주는 대한민국의 양대 지방의 축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년을 내다보고 개혁을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들었는데 혹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근시안적인 취업, 복지, 결혼 관련 정책도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금 적시하자, 이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문제는 이게 광주나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이 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그 현상을 막으려면 광주나 대구에서 공부하고 생활해도 수도권 못지않는 그런 여건이 갖춰질 때 지방이 발전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내세운 게 4대 중추 공항로입니다. 70년대에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산업이 유치되는 곳이 청년들이 살 곳이고 또
그 첨단 산업이 유치되는 것이 번영의 터전이 될 겁니다. 그럼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는 항공화물이 98.6%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첨단 산업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외 수출 물동량의 36%가 항공화물로 나갑니다. 다 첨단 산업 제품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제품은 항공화물로 나가기 때문에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서는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광주나 대구로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주 있는 무안공항을 세계로 가는 하늘길로 열어주는 그런 중추공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TK 신공항은 인천공항의 화물 물동량의 적어도 25%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위 어성지역에 있는 TK 신공항 주변에 대한민국 첨단 산업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전부 마련해 주는 에어시티가 생깁니다. 그래 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들은 서울 갈 필요가 없어지지요. 마찬가지로 광주도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유치가 되면 지방 균형 발전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지금 시급한 청년 대책이나 뭐 결혼 대책 이걸 갖다가 지금 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지방이 따라주는 그런 구조로 진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지금 올해 아마 연말까지는 충분히 방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방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지금 당장은 이제 청년들이 다급하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에 나 청년 일자리 대책 세운 거 보니까 기가 막힌다. 빈 강의실 불거기 뭐 그 알바 자리 그거 마련해 준다고 해서 그게 청년 대책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시적으로 용돈 나눠주는 거 그거 청년 대책이 아니죠. 제대로 된 청년 대책이라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자기 지역에서도 수도권 같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교육 환경 괜찮고 그리고 의료시설이 충만하고 그렇게 국가균형발전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게 제대로 된 지역 대책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나는 보는데 여태 그걸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푼돈 나눠주기 청년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매년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하세요. 네. 그 현재 코로나나 러시아의 전쟁, 미중 관계 등 글로벌적인 위기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야는 좀 다투기만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한국 정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국 정치는 늘 그래왔어요.
지난 80년 동안 매일같이 여야 국회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몸싸움하고 대립과 투쟁으로 지난 8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발전했어요. 지금 이미 선진국이 되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사류라고 질타를 해도 나라는 그대로 굴러가요. 그래서 매년 총선할 때마다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하지만은 그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 여의도 딱 가는 순간 똑같아집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발전하고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됐어요. 물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가들이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제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완비가 됐다. 공무원 시스템이 제대로 완비가 됐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개판을 쳐도 나라는 굴러간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도 정치개혁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안 찍은 게 맞습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가 개혁 주장하다가 들어가는 순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하기보다는 국가 시스템에 기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 최저시급이 생기고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최저시급이 없으면 또 돈을 제대로 안 주는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는 최저시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최저시급 때도 그 최저임금제도를 하려고 할 때는 나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아르바이트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실시되면서 보니까 그게 젊은이들의 아르바이트는 아주 극소수고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산업 현장입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은 최저시급 제도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최대 많이 끌어올려 버리니까 중소기업 운영이 안 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별 차등을 좀 하는 게 어떠냐, 또 지역별 차등을 좀 하는 게 어떠냐. 그게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죠. 지역별로, 업종별로 좀 차등을 두고 A 지역에서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면 B 지역에서는 한 8,500원 정도로 하자. 그 지역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최저시급 제도는 이것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그러나 업종별 그리고 내외국인도 나는 좀 차등을 하는 게 좀 옳겠다. 내외국인도 좀 최저임금제는 차등을 좀 두는 것이 옳겠다. 거기에 물론 인권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내외국인들 임금 차등 두는 것은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차등 두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다. 이상입니다. 또.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온 23살 대학생 김규원입니다. 2030 세대 가운데서 이제 시장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가진 매력이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내가 답변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평가를 해요.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세대하고 제 세대가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린데 특히 이제 대학생들의 소위 이제 이성관이라는 것은 옛날 저희들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저희들이 대학 다니는 시절은 72년도 내 대학을 입학했어요. 18살 때. 근데 그때는 순정의 시대였습니다.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순정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조금 틀리죠. 순정만으로 세상 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으니까 상당히 각박해졌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걸 알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이해하려고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저는 반려인입니다. 그리고 홍 시장님께서도 집에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는 없어. 서울에 있어. 서울에. 어떤 제가 알기로 전국에 유일하게 이제 개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개시장이 이제 칠성시장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동물 보호 단체나 이제 그런 단체에서 칠성시장에 있는 개시장을 폐쇄하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물론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에 대한, 그러니까 폐쇄하는 걸 찬성하지만 이에 대한 홍준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그런데 네. 영업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개고기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식품이라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직은 금지된 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먹지 말자. 서로 경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식품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 폐쇄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권고하는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대구시가 혁신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구시 안에 존재하는 위원회 중에 인권증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이제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물론 혁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홍 시장님의 의견. 위원회 없이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잘 할 겁니다.
예? 그 위원회 없앤다고 인권이 후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위원회 행정을 왜 하느냐? 예? 이게 시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위원회 논의하라고 그러고 위원회 논의를 내보면 이게 허구한 날 탁상공고만 버리고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다가 결정이 되면 시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 없는 거야. 책임 행정을 안 하기 위해서 위원회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 법에 강제로 돼 있는 것 외에는 위원회 다 폐지했습니다.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또는 시청에서 거기에 등한시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위원회라고 이래 해놓으니까 대학 교수분들 중에서 위원회 가담하는 게 7, 8번 위원회에 가담을 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위원회 회의하려면 위원회 회의하는데 그 수당 다 나눠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하기 싫어서 나는 법에 강제된 위원회 외에는 다 해체해라. 다 해체함. 다음. 홍준표 시장님의 강연 매우 잘 들었습니다. 현 2030 세대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지금 많아진 추세이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정부가 2030 세대를 위해서 낸 정책도 점점 많아진 추세인데 이 가운데 이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을 위해 특별히 양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 세대가 다른 세대나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게 어느 세대를 위해서 뭘 한다기보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나라와 국가를 위하는 길입니다. 다음.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대구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거 종교의 자유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원 신축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합법적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짓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짓지 말라고 하면 종교 탄압이죠. 어느 종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그래서 시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 먼저 홍 시장님, 대구 시민으로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홍 시장님 강연을 아까 인상 깊게 잘 들었는데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서울에서 대구에 내려오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일하셨던 분야가 섬유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섬유 수출 바이어로 일을 하셨고 대구에서 제조된 섬유를 각 타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다른 시장에 뺏기면서 섬유 산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너짐에 따라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의 기반을 발전하는 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구의 섬유 산업, 그다음에 안경 산업, 그리고 구미만 보더라도 사실 제조업으로 발전하면은 언젠가는 노동력 가치가 싸고 땅값이 싼 곳에 뺏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구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5대 신산업이나 그런 산업구조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사실 기업들의 본사가 있고 또 본사 및 R&D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D 센터, 즉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곳, 이런 노동력보다 아이디어 많이 필요한 곳, 그럼 인재가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실리콘밸리에 인재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프라, 문화, 예술 쪽으로 인프라가 많이 발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질문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공항 등 물류 허브 얘기를 하셨는데 물류 허브, 대구가 물류 허브의 같은 중심이 되고 난 후에 뭐 인프라를 세우시겠다 뭐 그런 정책이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5대 신산업이 어떤 로드맵이 현재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둘 다 로드맵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 아마 자세히 좀 보시면 다 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1시간이 더 걸립니다. 곁에 나와 있는 보도를 한번 정리해서 보시죠.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혹시 다음 대선 출마하십니까? (3년) 뒤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한번 경영해 보자는 것은 그게 꿈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국가 경영의 기회는 한 사람한테밖에 안 가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지 국가 경영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는 또 3년 후에 대구시장을 마칠 때쯤 되면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정에만 집중할 때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강기정 시장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강 시장 열심히 할 겁니다. 잘 좀 도와주세요. 대구에 오셔가지고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과 또 답변을 해주신 홍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